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주영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수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세상에는 참 많은 차별이 존재하는데요. 어떤 이는 그 차별 때문에 상처받고 삶을 또 포기하려는 순간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도 많은 차별 그리고 연이은 불행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많이 보내셨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아주 마음에 쏙 드는 동역자도 만나서 지금은 시각장애인 유튜버로서 선한 영향력을 마음껏 발휘하고 계신 분입니다. 유쾌하고 재밌는 영상을 제작해서 정말 세계 최초로 실버 버튼을 점자로 된 걸로 받으신 유튜브 원샷 한솔 김한솔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발음이 좀 어려워요. 원샷 한솔. 원샷 한솔. 원샷 맞아요. 한솔. 그래요? 밑에 다 받침이 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원샷 네. 한솔. 예. 반가운데요. 우리 한솔 형제 안녕하세요. 새롭게 하소서 자주 보신다고 들었어요. 자주 보고 일단 최근에는 예. 또 제가 맹학교 때 예. 같은 같은 반이었던 동생 지선이가 여기 와서 예. 이야기를 하고 아주 네네네. 높은 또 사람들이 보고 조회수를 기록하고 예. 그런 걸 봤어요. 예. 진짜 역시- 프로 유튜버군요. 그런 거 엄청 신경 쓰는군요. 혹시 유튜버라서 조회수 이런데 되게 민감하군요. 지선이 걸 얼마나 봤나 사람들이 하고 네. 봤어요. 이렇게 자주 연락은 못하지만 아무튼 네. 그래도 보면서 좀 추억을 좀 새록새록 했습니다. 예. 방금 이제 채널 원샷 네. 한솔에 대해서 저희가 소개했는데 네. 어떤 채널이고 어떤 내용을 좀 담고 있어요? 일단 원샷 한솔은 네. 이제 시각장애를 가진 저의 일상을 예. 보여주고자 만든 채널이고 이 채널 안에서 이제 사람들이 장애하면은 굉장히 우울하고 불쌍해하고 뭔가 이런 느낌의 나잖아요. 네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이미지는. 예. 근데 이곳에서 내가 경험했던 장애는 우울하고 불쌍하지만은 않았는데 예. 오히려 재밌고 즐거운 게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네네. 그 경험들을 그럼 영상으로 보여줘야겠다 해가지고 여러 그냥 뭐 브이로그도 하고 뭐 상황극도 해보고 연기도 해보고 뭐 일상적인 것들을 다양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예. 계속 노출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장애가 딱히 우울하고 불쌍한 것만은 아니구나 예. 라는 거를 보여주는 채널이에요. 그렇군요. 저도 주변에서 이렇게 채널 운영하는 분들 보니까 이게 정기적으로 뭔가 꾸준히 영상을 자주 올려야 된다는 그 맞아. 강박 때문에 맞아.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들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뭐 보람 있을 때도 있지만 매일 올려야 되는 영상 때문에 좀 부담되진 않아요? 일단 처음에는 너무 올리고 싶으니까 네. 그냥 사실 더 많이 올리고 싶다. 예. 라는 생각이 있었고 예. 지금은 이제 긴 영상을 원래 일주일에 한두 개씩 올리고 네. 짧은 영상 있잖아요 요즘에는 쇼츠, 네, 예. 쇼츠 영상을 매일 올리거든요. 근데 매일 맞아요. 올려요? 네. 이제 긴 영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더 만드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해서 예. 제 욕심만큼 올리진 못하는데 이 짧은 영상은 그러니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취미라서 네. 이 메시지를 이 형태로 보여주면 너무 웃길 것 같은데 예. 그럼 사람들의 반응은 어떨까? 네. 그걸 보면서 댓글 보면서 하면은 그냥 너무 재밌어요. 물론 벌써 또 내일 올려야 되네. 벌써 또 올려야 되네 하는데 제가 생각이 빠바방 나면 하루에 막 10개도 찍을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럼 그냥 그거 하나씩 과연 내가 생각한 것과 사람들의 반응 예. 그 지점은 얼마나 비슷할까? 약간 이걸 보는 재미가 저에겐 너무 희열이 있어서 혹시 댓글 중에 좀 정말 이 댓글 보니까 보람이 있고 뿌듯했다 했던 그런 댓글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채널 자체를 예. 불쌍하고 우울하지 않게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만든 건데 네네.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봐줬으면 좋겠다. 장애보다는 내 존재 자체로 봐줬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도 그 댓글에서 사람들이 제가 생각했던 장애는 굉장히 우울하고 불쌍하기만 했는데 그게 저의 편견이었던 걸 알았다. 예.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먼저인 거잖아요. 예. 그 다음 장애가 있는 거니까 그 존재 자체로 되게 장애에 대한 편견이 깨졌다 예. 라는 이야기랑 이제 어떤 부모님이 저에게 메시지를 주셨어요. 이제 신혼부부인데 예.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시각장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한테. 그러니까 부부한테는 이제 처음 겪는 일이니까 예. 너무 이제 힘들고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이 왔을까 하는 그 시점에 제 유튜브 채널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예. 이제 당연히 장애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다고 느껴졌는데 이제 채널 속에서 제가 그냥 다양한 걸 하고 스스로의 방법으로 또 해나가고 웃고 떠드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도 한솔님처럼 밝고 웃으면서
키워야겠다라는 생각과 함께 좀 자신이 생겼다고 예. 하면서 저에게 멋지다. 메시지를 주셔가지고 네. 저에게도 이게 너무 보람이 되더라고요. 예. 오. 몇 마디 나눠봤는데 우리 한솔 형제의 캐릭터가 느껴지죠. 네. 굉장히 진짜 밝고 그 아주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어디 급하게 갈 때가 있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전혀요. 되게 말을 바바바바바바. 아, 말씀 잘하시니까. 아니에요. 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은 말하는 걸 좋아해서 이만큼 100을 말하고 싶으니까 200을 말하고 싶으니까 더 막 빨리빨리 말하게 되더라고요. 자꾸 성격이 급해가지고. 입이 머리를 못 따라오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맞아요. 네, 내 머리 회전을 입이 못 따라와서 그래. 그래서 말이 빨라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말을 더듬기도 하고. 예. 아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제가 또 만나 보니까 유튜브를 하는 게 되게 적성에 맞으시는 그래, 것 그래,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 하고 싶은 얘기도 많고 머리도 네. 정말 회전이 빨리빨리 돌아가서 굉장히 크리에이티브한 네. 것 시대에 같은데 잘 탔네. 재밌어요. 좋아요. 아주 좋은 시대예요. 우리 중에 지금 에너지가 가장 좀 하이하시고 일단 제일 젊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보니까 재밌고 네. 근데 또 감동이 있고 아유, 그래서 3년 만에 무려 네. 구독자 수가 3만 2천. 야, 그걸 다 기억해요? 3년 만에 그렇게 되는 게 어떻게 아유, 그렇게 됩니까? 아니에요. 네. 처음에는 네. 이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 유튜브에 사실 뭐 유자는 알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그냥 보기만 하다가 이제 나도 해보고 싶다 막상 했는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니까 네. 뭐 조회수는 어떻게 올라가는 거고 영상만 올려놓으면 잘 되는 건가?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고 저는 9개월 동안 이제 구독자가 1000명이었어요. 네. 예. 이거 어떻게 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보나, 장애가 재미가 없나, 약간 이런 고민도 되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막 시도도 계속 해보고, 네. 이거 어떻습니까? 혼자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달라. 객관적으로 어떤 게 좀 뭐 이렇게 어떻냐 보고 나서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다니고, 그러면서 새로운 것들을 또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과 내가 하고 싶은 것, 이 접점을 찾아서 좀 재밌게 좀 풀어나가고 싶다. 라는 생각에서, 왜냐면 전 비장애인이기도 했어서 예. 그 사람들의 궁금한 부분과 또 내가 말하고 싶은 부분을 잘 나가 봐야겠다 해서 이제 9개월 동안 1000명이었던 게 1년 2개월째 때 10만 명이 됐어요. 와, 그렇게 터지는구나. 네. 그 노력들이 그래도 사람들이 잘 봐주시지 않았나 네. 라는 생각과 함께 너무 감사한 일이죠, 사실. 네, 네. 야, 정말 대단한 겁니다. 저희도 새롭게서 이제 유튜브 영상이 업로드되면 이렇게 댓글을 보면서 이 방송 때문에 다시 살아났다, 용기를 얻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힘이 나는데 맞아요. 한솔 형제도 좋죠 이런 그쵸. 댓글. 예. 저는 일어나서 확인하는 게 바로 댓글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왜냐면 댓글을 통해서 진짜 아까 같은 메시지도 보게 되고, 나 너무 힘이 된다. 사람들이 뭐 저에게 보고 힘이 되고 힐링이 된다고 하는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의 그런 반응과 응원을 보면서 진짜 너무 힘이 된다. 뭔가 보람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악플도 있어요? 악플이 있죠. 왜냐면 조회수가 높으면 무조건 악플도 있게 돼 맞아요. 있거든요. 무조건 있어요. 무조건 있어요. 네. 이제 이걸 트집 잡는 사람들 있죠. 생트집. 예. 네. 제 연관 검색어 1위가 그래서 주작이었거든요. 주작? 거짓말이 한다, 쟤. 조작. 무슨 그죠? 쟤 시각장애인인 척한다. 눈이 보이는데. 네, 좀 보이는데. 어. 쟤 방금 땅에 떨어진 과자 주웠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제 카메라를 통해서 나랑 눈 마주쳤다. 막 등등등등. 내가 아는 시각장애인은 그럴 수 없다. 근데 웃긴 건 그분은 시각장애인을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렇지. 시각장애인이 저럴 수가 없다. 트집. 그러니까 편견. 트집, 진짜 트집. 네. 그 트집도 병이거든요. 습관적이고. 네. 예, 계속 그 트집 잡을 것만 보이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때 뭐 정범규 형님도 얘기했지만 조회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네. 그거 악플도 많게 돼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맞아요. 감수해야 될 또 네네. 마이너스 요인이 아닐까 싶어요. 예. 대신에 99%의 좋은 게 있어서 네. 저는 그냥 99%의 좋은 거를 보자라고 생각하면서 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프닝에도 소개했지만 우리 한솔 형제가 연이은 불행과 또 차별 속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하는데 네. 어떤 어린 시절을 보냈을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일단 일단 저한테는 초등학교 때 좀 여러 명의 어머니가 계셨어요. 네. 일단 9살쯤에 예. 첫 번째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제 이혼을 하게 되시고 9살 때?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아버지랑 둘이 살게 되었는데 네. 이제 아버지도 출장 가는 일도 많고 해서 저는 이제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그래서 좀 외로움도
많았던 것 같고. 아버님 무슨 일 하셨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샤시. 아 예.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건설 현장 가셔야 되니까. 네, 네, 그 공사 건설 현장에. 현장에 가셔야 되니까 이제 집에 혼자 있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뭐 이제 반찬도 뭐 이제 사다 놓으면은 그냥 그거랑 제가 밥 직접 지어서 이제 배워가지고 밥솥에다가 밥 해먹고 예. 이제 뭐 학교도 그냥 다니고 예. 이제 그러면서 제 안에는 저도 알게 모르게 외로움이 조금씩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랬겠네요. 왜냐면 이제 학교에 가면은 그때는 이제 뭐 다 경험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막 그때 막 이제 집에 있는 폐유지나 그런 것들을 학교에 갖다 내는 뭐 시간도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 책을 막 진열해서 책도 사는 시간도 있고 한데 그걸 보통 막 이제 어머니들이 같이 와서 진행하는데 그때는 어릴 때 모르니까 왜 우리 집에는 이렇게 다른 친구들에게 있는 어머니가 안 계실까?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다름에 대해서 또 친구들에게 말하는 게 부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숨기면서 그냥 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제 안에는 나에게도 조금 다른 친구들처럼 어머니가 계시면 좋겠다. 그리고 집에 온전하게 가족이 함께 밥 먹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들을 품으면서 살아가는데 네. 이제 시간이 계속해서 흘렀고 예. 11살이 되던 해였어요. 예. 그때 이제 두 번째 어머니가 저에게는 생겼어요. 예. 예. 아버님 지원하셨군요. 그쵸. 예. 어느 날 이제 새롭게 집에 어머니가 오셨다고 이제 소개시켜주고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낯설기도 했는데 예. 전 솔직히 말해서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렇죠. 네. 왜냐면 나에게도 이제 엄마가 온전한 있구나. 네. 다른 친구들처럼 어머니가 네. 생겼구나. 그리고 온전한 가족의 예, 형태가 예, 예. 생겼구나. 왜냐면 저는 또 외동 아들이어서 예. 이제 뭐 좀 혼자서만 집에 있으니까 예.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네네. 근데 집에 어머니가 있다는 그 사실이 뭔가 되게 든든하고 네네. 너무 좋았어요. 이제 새롭게 전학 간 학교에서도 이제 나 너무 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냥 기쁘게 학교를 다녔어요. 네네. 그리고 제가 처음 기독교를 이제 접했던 게 바로 그때였어요. 예. 왜냐면 두 번째 어머니가 크리스찬이었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어머니가 저에게 구약 만화 성경책이랑 신약 만화 성경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예. 그리고 성경책을 이제 글자로 된 성경책과 함께 그거를 이제 글씨 연습하라고 주셔서 저는 뭔진 모르지만 오케이. 전 너무 다 오케이. 왜냐면 그냥 두 번째 어머니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어머니에게 예쁨을 받고 싶었어요. 네. 왜냐면 그러면 나를 더 예뻐해 주시겠지? 네. 라는 생각으로 글씨 연습도 맨날 성경책 막 계속 쓰고 써나가고 이제 성경 구약 신약 만화책도 보면서 여기 이런 인물들이 있었구나, 이런 이야기들이 있구나. 예. 와, 되게 착한 사람. 그냥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되게 착한 사람 많고 와, 되게 시련도 많고 한데 결국 이 안에서 하느님은 그래도 선하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네. 그래도 길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네. 그냥 진짜 나도 이렇게 뭔가 착한 엄마를 만난 거겠지? 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근데 그렇게 살다가 몇 달 되지 않았어요. 네. 이제 새벽에 화장실을 가는데 네. 어디선가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예. 이제 두 번째 어머니가 이제 아이를 가지게 되셨는데 네. 아무래도 아이를 가지게 되셔서 뭐 또 저는 또 아무튼 그래도 또 온전한 뭐 자신의 아이는 아니기도 하고 예. 저 친구를 이제 한솔이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좋겠다라는 저는 좀 이야기를 듣게 됐고 아빠와의 대화를 듣는 거예요. 엄마랑 아빠와의 네네. 대화를. 그럼 싸우시면서 싸우시는 소리가 들리니까 다투시는 거, 예. 그러니까 안 들릴 수가 없어서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를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뭐지? 나한테 분명히 그 성경책을 선물로 줬고 네. 그 성경책에는 정말 착한 사람들이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뭐를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때는 그런 것까지 이해를 못하니까 왜 나를 싫어하시나? 나 진짜 교회도 처음 갔는데 매주 열심히 갔고 교회에서 하라는 것도 정말 잘하고 다 잘했는데 대체 왜지? 약간 이러면서 눈치를 그때부터 보기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언제 하면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혹시 다른 곳으로 보내시진 않을까? 라는 좀 고민이 있었어서 근데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머니와 아버지의 좀 다툼은 뭔가 계속 됐고 예. 이제 1년 후에 예. 이제 저가 5학년이 됐을 때 예. 이제 다시 그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게 됐어요. 또 그 두 번째 어머니가 또 이혼했어요? 네. 아이도 있어. 네, 아이도 이제 어머니를 어머- 따라서 어머니가 데리고 가시고. 네, 하고. 아이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교회를 물론 어머니가 있을 때는 계속 다녔는데 예. 계속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좋은 사람은 아니구나. 하나님은 진짜 있을까?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으로 들게 됐고 네. 그 다음 사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어머니가 헤어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두세 달 정도 지났을까요? 네. 세 번째 어머니가 아버지가 이제 되게 매력적이신가 봐요. 네, 저도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뭐지? 싶은데 세 번째 어머니와 두 아이가 오게 됐어요. 아이고. 아이가 있는 네네네. 어머니가 오셨군요. 아하. 네, 저보다 이제 3살 어리고 7살 어린 아이가 오게 됐는데 예. 이제 5이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네. 12살 여름이었어요. 네, 네. 근데 그때부터는 제가 눈치를 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생겨서 좋다라는 생각은 안 생기게 됐고 그렇겠죠. 또다시 전학을 가게 됐거든요. 이제 초등학교가 이제 세 번째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사를 가기 때문에 네. 계속 옮겨 다닌 거예요? 네. 예. 이사도 가게 되고 어머니 가족의 구성도 바뀌고, 변하게 계속 되고. 바뀌고. 예. 네. 어머니가 생겼는데 이 어머니는 과연 나에게 잘해줄까? 예. 라는 생각부터 드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눈치를 보는 뭔가 습관이 생기게 됐어요. 예. 근데 아무래도 또 다시 아이가 있다 보니까 네. 가령 이제 제가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이제 세 번째 어머니가 살 때는 어떤 옷을 입으려고 하면은 제가 좀 조그만 편이었어서 네. 그 3살 어린 동생이랑 사이즈가 비슷했거든요. 네, 네. 이제 입으려고 하면은 그 옷은 이 동생. 예, 아이가 입는 게 더 어울린다. 넌 이거 입어라. 그럼 저는 제 마음 속에는 나도 저거 예쁜 옷 입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근데 안 하면은 혼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제 뭐 세 번째 어머니와 아버지는 좀 많이 이렇게 놀러 다니셨어가지고 동생 유치원 보내고 뭐 그런 건 저의 몫이고 동생들한테 이제 밥을 같이 챙겨서 먹여야 되는 것도 뭔가 저의 몫이고 네. 뭔가 잘하려고 해도 뭔가 아버지랑 어머니가 싸우게 되면은 그 이제 세 번째 어머니는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고 하니까 근데 그 당시에는 왜 이게 나 때문이지? 대체 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걸까? 내가 대체 뭘 또 그렇게 잘못했길래 아이고. 근데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들으니까 네. 자꾸 이제 속으로 생각하게 되는 아이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표현을 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누군가 나의 이 어려움을 먼저 알아줬으면 좋겠다. 먼저 나의 이 어려움을 알아주고 이 문을 열어줬으면 좋겠다. 나도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살아가면서 중간에 두 아이는 다른 곳으로 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 그 어머니의 또 이제 전에 남편, 전 남편의 네. 그 아이의 아버지. 네, 아이의 예. 아버지에게로 아이들이 가게 됐고, 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아이 둘을 네. 원래 아이들 아버지에게 생부에게 보냈고, 네, 그 어머니 계속 계시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집에는 아무도 없으니까, 저도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러면서 집 앞에 교회를 가게 됐어요. 네. 왜냐면 교회에 가게 되면 사실 아니까 제가 교회를 다녀봤으니까 네. 밥을 주잖아요. 근데 예. 먹을 밥이 없으니까. 왜냐면 뭐 어머니도 집에 안 계시고. 어머니 뭐 하러 일하러 가세요? 아니요. 그럼요. 저도 사실 모르겠지만 어디 가시는지 모르고 네. 외출하시고. 네네. 네. 어디 간지는 모르겠고 이제 아이들이랑 사실 있을 때도 어머니가 이제 아이들하고 외출은 하지만 결국 또 집에 혼자 남는 건 저니까. 네네. 그러면 나는 뭐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네. 교회라도 가자. 예. 사실 교회를 좋아하진 않았지만 예. 교회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따뜻하게 또 맞아주고 예. 밥을 같이 먹을 수 있고. 그냥 마음의 안식처로 가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뭔가 도피처 네, 같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때 네. 교회는 저에게 그렇게 살아가면서 계속 저는 표현이 없어지는 아이가 되고 친구들이랑 있으면 너무 좋다. 그래도 사람이랑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외로움이 있으니까. 집에는 사람이 계속 없으니까.
또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6학년 여름이 되던 시점에 세 번째 어머니랑 아버지가 교통사고가 처음으로 났어요. 아이고. 같이 차를 타고 같이? 갔어요? 네. 놀러 다갔다가. 함께 계시다가? 네네네. 예. 그래서 다행히 그때 6월쯤이었 5, 6월쯤으로 기억하는데 예. 이제 그때 두 분 다 크게 다쳐서 예. 이제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가시고 어머니도 이제 수술 다리 수술 예. 받게 되시고 이제 다행히도 두 분이 회복해서 퇴원해서 이제 제가 어머니 휠체어를 좀 밀고 네. 이제 하면서 또 이제 그때도 근데 여전히 뭔가 너 때문이다 라는 말이 계속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맨날 왜 뭔가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또 아이랑 있었을 때는 큰 아이랑 있었을 때는 얘는 봐라 공부를 너무 잘하지 않냐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으니까 막 그게 저한테는 너무 막 왜 나는 진짜 내가 좀 부족한가? 뭐가 부족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혼자 왜 나를 한마디를 좋게 해주시지 않는 걸까? 뭐가 그렇게 싫으신 걸까? 이런 고민 속에서 또 계속해서 그냥 어머니 휠체어 밀고 지내다가 한 달 정도 지났나? 네. 네. 아버지는 회복이 됐는데 아직까지 막 완벽한 회복은 아니었어요. 네. 이제 장이 파열돼서 아무튼 수술을 하셨으니까. 큰 사고였군요. 네. 근데 한 달 후에 이제 다시 또 아버지는 일을 하신다고 예. 네. 또 이제 차를 끌고 어머니랑 그날도 싸우고 간 날이었어요. 예. 아침에 또 아버지한테 이제 학교 가겠다고 인사하고 예. 아버지는 먼저 출근하고 이제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제 고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예. 이제 병원으로 와야 된다 너가.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집에 오니까. 예. 왜요? 하니까 딱 갔는데 그게 아버지의 이제 장례식장이었어요. 아버지가 왜 돌아가셨어요? 그날 다시 또 고속도로에서 차가 갑자기 뒤집히면서 바퀴가 제가 듣기로는 바퀴가 이제 빠지면서 차가 뒤집히면서 이제 뒤에 오던 차가 다시 박으면서 원래 다쳤던 그 장이 다시 파열돼서? 네 재파열 되면서 이제 이송됐지만 돌아가셨어요? 네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쵸. 그래서 이제 그 13살 초등학교 6학년 이제 한 6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고 예. 이제 아버지의 장례식장이 끝나고 당연히 이제 그 세 번째 어머니는 예. 어딘가로 그냥 떠나셨어요? 떠나시고 저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게 됐어요. 나 이제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 약간 이런 저한테는 좀 고민이 굉장히 들었죠. 아니 네. 그 나이에 홀로 남게 네. 되면 일단 뭐 누가 돌봐줄 친척이나 누구 어르신들은 없었어요? 다행히도 그때 이제 큰엄마 큰아버지가 이제 걷어주셔가지고 이제 나 이제 어떻게 살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혹시 그때 그 네. 당시에 나를 낳아준 엄마를 한번 찾아볼까 이런 생각은 혹시 안 들었을까요? 너무 어려서 그런 게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고 첫 번째 엄마도 예. 그냥 버리고 이제 떠났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제가 헤어질 때 예. 봤을 때 너무 힘들기도 했고 불안정해 보였던 게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좀 보였어가지고 어머니의 기억이 있어요? 네네. 어머니가 불안정해 보였다는 그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술을 많이 마셨었고 어릴 때 그런 게 조금 뭔가 어떻게 보면 어려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랑 나이 차이가 많이 안 나거든요. 74년생? 그러면 어머니가. 몇 살에 우리 한솔 딱 20살 때 제가 태어났어요.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때 아버님 나이는? 저랑 띠동갑이니까 이 24살 차이. 69년생. 24살 차이. 예. 네. 어제 20살 때 가지고 저를 20살 때 낳으셨어요. 제가 11월생이어서. 예. 네. 그럼 여태까지 연락은 안 되시는 거죠, 어머니랑? 중간에 이제 또 중학교 3학년 때쯤 네. 첫 번째 어머니한테 연락이 왔는데 네. 이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그렇겠죠. 계셨고 이제 저는 근데 큰아버지 큰어머니네서 너무 잘 살고 있었어가지고 다행입니다. 네 이제 그쵸 저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좋고 네. 큰아빠 큰어머니가 잘해주셨어요? 너무 잘해주셨어요. 예. 저는 살면서 그래서 이게 가족이구나 늘상 제가 원했었던 이게 온전한 가족의 형태구나. 왜냐하면 평범함이 이렇게 행복한 건 줄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가족끼리 모여서 집에서 밥을 먹는다는 게 얼마나 큰 행복인지 알았고 그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알았고
그러면서 6학년 2학기 때 저는 다시 또 네 번째 초등학교에 갔거든요. 서울로. 그러면서 그때 그 전에는 제가 이제 반에서 막 2, 30등 이랬어요. 예. 이제 40명 기준으로 한다면. 예. 근데 제가 서울로 가서 예. 그렇게 처음 학원 다니는 것도 똑같았거든요. 네네. 그냥 달라진 거는 가족끼리 집에서 온전하게 밥을 먹고 큰엄마 큰아빠랑 그래도 대화를 하고 일상에 대한 네네. 대화를 나눌 수 있고 내 삶을 나눌 수 있고 네. 그렇게 하니까 말도 안 되게 제가 서울에 가서 초등학교 때 1등이라는 성적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너무 이거를 왜냐면 그 전에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너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왜 너 이렇게 못하냐? 계속 이 말을 들으니까 나 진짜 뭐 문제가 있는 건가 나한테? 라는 생각을 했는데 딱 그 성적표를 받으면서 든 생각이 진짜 이거를 그때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야 됐는데 내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환경 탓이다 내가. 네. 환경이 진짜 너무나 중요하구나. 그럼요. 삶에서. 그럼요. 그래서 나의 또 그래서 의지를 더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 큰 어머니가 뭐 특별히 이렇게 좀 교육을 잘하신 건가요? 어떻게 보면? 큰 어머니는 너무 훌륭하신 것 같아요. 저의 기준에서는. 용기를 줬어요? 네, 그냥 그냥 일상 속에 그냥 큰 엄마의 그 네. 톤, 그 네. 목소리 톤과 그냥 그 함께 해주는 그 시간. 근데 처음에는 오히려 제가 눈치를 많이 보는 아이였어서 혹시나 내가 여기서 혹시나 또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막 경계하고 그렇겠죠. 막 그런 아이였는데 그냥 계속해서 저한테 그런 어떻게 큰어머니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관심도 주고 같이 또 시장도 가고 그냥 그 속에서 피어나는 그 뭔가 여유와 이 정이랄까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이렇게 시험 잘 보면 큰 엄마 선물도 주고 그랬어요? 큰엄마랑 그런 얘기도 했어요. 네. 큰엄마랑 100점 한 과목에 10,000원. 큰엄마가 그냥 장난으로 막 이렇게 공부하라고 막 하기보다도 큰엄마는 그냥 열심히 하면 좋지. 그냥 압박도 있었던 게 아니고 그냥 그래서 제가 먼저 큰엄마한테 그럼 100점 맞으면 10,000원? 이렇게 제안해서 저 이거 100점 다 맞아서 10,000원 받아가지고 옷 살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엄마가 좋아? 이렇게 해주면은 큰엄마가 뭐 음식 해주고 저 음식 먹으면서 혼자 공부 원래 공부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앉아서 막 공부하면서 달달달 외우고 큰엄마 저 100점 받았어요. 그럼 저 10,000원 딴 거예요? 또 이렇게 이런 그냥 일상적인 그런 게 오가면서 큰엄마랑 또 장난치고 그런 것도 너무 되게 정겹네요. 좋았던 것 같아요. 훌륭하시다. 그래서 10,000원이 모이면 큰엄마랑 같이 또 손잡고 그 아울렛 가서 옷 사고 부족하면 큰엄마가 큰엄마 돈 좀 보태주세요. 장난치고 그럼 큰엄마가 아유 뭐 이렇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또 사주고. 진짜 살면서 좋은 분이다. 네. 그러니까 어머니의 부재로 네. 느껴보지 못했던 네. 그 모정을 큰엄마를 통해서 얻은 거네요. 맞아요. 큰엄마. 그러니까 정확하게 큰엄마, 큰아빠로 부르는 분들이 아빠하고 어떻게 총수가 되는 거예요? 큰아빠가 이제 아버지의 형이고. 형. 예, 그리고 그러면은 큰어머니는 그냥 큰아빠의 부인. 아내. 네, 아내. 그러니까 그렇죠. 그쵸. 네, 맞아요. 지금까지도 연락 그쵸, 그럼요. 너무 훌륭하시네요. 되게 좋아하시겠다. 이거 원래 유튜브 큰엄마, 잘 돼서. 큰아빠도 원래 자녀가 또 있으실 거 아니에요? 맞아요. 형이랑 누나 있고 저까지. 저는 그래서 어디 방도 없는데 저는 거실에서 이제 큰엄마, 큰아빠랑 자고. 같이. 네. 어머나. 저는 맞아요. 그렇게 풍족한 집도 그렇게 막 오히려 아닌데도. 그렇게 막 풍족하진 않았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하면 참 힘들 수도 있는데 큰엄마도 이제 미싱 이렇게 재봉 일하고. 재봉일. 네. 그쵸, 막 그렇게 풍족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큰엄마 큰아빠는 자기 일에서 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저한테도 이렇게 어디 가서 남한테 패기치지 않고 너의 몫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계속 그 말 해줘가지고 사실 어렸을 땐 제가 오히려 막 이렇게 말 잘 안 듣고 막 그랬었는데 그런 큰엄마 큰아빠의 말과 그런 시간 속에서 잘 자랐던 것 같아요. 그러면 큰엄마, 큰아빠의 자녀들 어떻게 보면 사촌 네. 형이잖아요. 네. 형, 누나. 네. 들과의 뭐 차별이나 이런 거 전혀 못 느끼고.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맞아요. 너무 오히려 고마워요. 제가 말이 많아가지고 예. 계속 큰엄마한테 말 걸고
큰아빠한테 말 걸고 아, 해서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구나. 네네네. 아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거 다 들어주신 거 아니에요? 아 그럼요. 야, 너 좀 조용히 좀 해라 이거 안 하고. 아우 좀 아우 리모컨으로 끄고 싶다. 그러고 안 맞아요. 하고. 아, 저 이런 얘기 많이 듣는데. 예. 저 이거 이제 맨날 이거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그렇던가. 저도 오히려 주말에 늘 큰엄마 큰아빠랑 저만 셋이서 등산 갔어요. 어머나. 성누나는 잘 안 가니까 저는 근데 이제 같이 가고 해 뜨는 것도 보러 가고 막 매주 주말에 이제 중학교 때까지는 등산 따라가면서 또 거기서도 같이 이야기하고 아, 사진 찍고 너무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그동안 못 느꼈던 가족의 사랑을 느끼셨는데 네. 그러면 언제 어떤 일로 갑자기 시력을 잃게 된 건가요? 이제 이렇게 13살 때 네. 큰엄마 큰아빠 집에 가서 예. 이제 가족의 정을 느끼고 예. 아 이런 게 안정감이고 이런 게 이제 좀 행복이구나. 행복 좀 네. 느끼고 있는데. 네.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 네. 그러면서 사실 교회는 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 아, 나도 이제 행복해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었고, 여기 속에서 안정감을 느꼈으니까. 네. 그러면서 이제 그냥 평범함이 학생으로? 행복이구나를 네.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네. 18살 때 이제 고등학교 때, 예. 이제 저는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거리에 예. 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이제 학교가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네. 너무 피곤하니까 제가 잠이 많은 편이거든요. 예. 학교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자면서 오고 이제 내리려고 한쪽 눈을 딱 뜨는데 네. 세상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딱 오른쪽 눈만 이렇게 떴거든요. 예. 근데 세상이 검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회색 빛으로 딱 빛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예. 뭐지? 하고 딱 번쩍 눈을 다시 뜨는데 다시 세상은 보였어요. 왼쪽 눈은 보였거든요. 그래서 왜 이러지? 내 눈이 한쪽 눈이 까마도 안 보이고 너무 피곤해서 이런 건가? 라는 생각 속에서 잠을 많이 자보자 해서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네. 근데 여전히 앞이 안 보이니까 이건 이상하다 이런 적은 처음인데 사실 저는 시력이 좋아서 안과를 가본 적도 없었고 네. 동네 안과에 이제 가봐야겠다 해서 동네 안과를 가서 검진을 받는데 오른쪽 눈이 측정 불가다. 이제 왼쪽 눈은 0.8인가 9가 나왔어요. 예. 근데 오른쪽 눈은 측정 불가다. 왜냐면 아무것도 한치 안 앞이 안 보이니까 진짜로. 그래서 큰 병원을 가보라는 이야기를 듣고 진짜 모든 가족이 걱정 속에서 큰 병원을 갔어요. 예.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신경염이다. 스테로이드제를 한 3, 4일 정도 맞으면은 이제 입원해서 지내면은 돌아올 거다. 네. 라는 말을 듣고 이제 다들 안도를 했죠. 예.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하고 퇴원을 하고 일상을 지내고 있었어요. 네. 왜냐면 병원에서 돌아온다 했으니까 그렇죠. 한쪽 한쪽 눈이 여전히 보이지 않아도 한쪽 눈으로 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었거든요. 예. 네. 이제 공부를 하고 다시 책을 보고 또 일상의 행복을 그냥 느끼면서 살고 있는 그 와중에 이제 학원에서 책을 보는데 한 7, 8월, 한 6, 7월쯤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보고 있는데 책이 갑자기 스스슥 사라지는 글자가 왜 이래 뭐지? 뭔가 김이라고 한다면 슥슥슥 중간에 뭔가 구멍 뚫린 느낌? 왜 이러지? 빛이 뭔가 이상한 게 있나? 뭔가 빛발해서 느낌이 그래가지고 아닌데? 근데 또 갑자기 학원 선생님들이 막 이제 막 그런 걱정을 했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면은 한쪽 눈이 따라간다더라. 네. 뭐지? 그래서 안경 도수를 다시 맞춰봐야겠다. 저는 뭔가 안경 도수에 문제가 있는 건가? 그래서 안경집을 갔는데 안경집에서 보통 도수를 맞추면은 다시 선명하게 보이는데 거기서도 말하는 거예요. 이거 도수 맞춰도 지금 시력이 0.23밖에 안 나와요. 이거 뭔가 병원 좀 가보셔야겠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지? 이 뭔가 다시 불안한 느낌은? 예. 다시 큰 병원에 갔어요. 선생님, 이거 시력이 돌아온다고 했는데, 이거 오른쪽 눈이 돌아오기는커녕 지금 왼쪽 눈도 도수를 맞춰도 안 나온답니다, 시력이. 예. 그 선생님이 이제 검진을 이렇게 보다가 다른 선생님에게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다시. 예. 여기서 검진을 받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검진을 받아야 되니까 다시 그동안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네. 그러면서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제가 생각하는 병인 것 같다. 피 검사 좀 해보자 하고 피 검사를 하고 일주일 후에 와라 라고 하셔서 일주일에 갔죠. 이제 큰엄마랑 갔는데 이제 의사 선생님이 한숨을 쉬는 거예요. 예. 이런 말 할 때마다 자기도 참 늘 안타깝다.
그 멘트 속에서 저는 뭔가 이게 뭐지? 불길한 예감. 예. 이게 뭐지? 불길한 엄청난 예감.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희귀병이 맞다. 이제 레버 시신경병증이란 희귀병이고 이제 오른쪽 눈이 안 보이지 않냐. 근데 빛밖에 안 보인다. 이게 사람마다 참 증상은 다른데 같은 병이어도 왼쪽 눈도 아마 오른쪽 눈만큼 이제 앞으로 한 2-3달이면 안 보이게 될 거다. 라는 딱 어떻게 보면 선고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저는 믿기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지금 나에게 이 말을 해주시는 의사 선생님의 얼굴이 예. 여전히 똑똑히 보였거든요. 예. 너무 선명한데 나에게는. 그리고 뭔가 제가 그때 2층이었거든요. 똑똑히 생각나는 게 2층에서 이제 아래 1층을 바라보는데 사람들 돌아다니는 것도 보이고 네. 그런 봐도 얼굴도 보이고 하는데 진짜 다들 진짜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이제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니까. 네. 그래서 하지만 저는 이제 믿지 않고 이제 그때부터 눈에 좋다는 음식을 막 먹었어요. 생당근도 먹고 막 블루베리, 막 홍삼, 막 액, 막 그런 거 막 지어서 다 먹고 이제 초록색을 보면 눈이 건강에 좋다길래 색종이 막 눈에다가 바라보고 있고 그러면서 학교도 다니고 근데 이제 조금씩 제가 안 보인다는 거를 깨닫게 됐어요. 네. 어디 계속 부딪히기도 하게 되고 학교에서 이제 달리기 이제 체력장 달리기 시험을 보는데 달리다 막 엎어지고 그래서 막 몸에 피가 나고 진짜 그리고 프린트도 안 보이고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지도 안 보이고 맨 앞에 있어도 칠판도 안 보이고 칠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내가 집은 또 어떻게 가야 돼? 처음에는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네. 친구 없이는 집도 못 가겠고 달력으로 시력을 체크했는데 멀리서 보이던 달력 숫자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가게 되면서 나중에는 코앞에서 이제 붙이고 봐도 엄청나게 그냥 커야 2, 5 약간 엄청나게 진짜 커야 그렇게 해야 진짜 보이니까 나는 이제 진짜 안 보이는구나 를 깨닫고 고등학교를 자퇴하게 됐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완전하게 이제 안 보이게 된 게 공교롭게도 남들보다 저는 좀 생일이 늦어서 나 주민등록증 남들보다 늦게 받겠다 라는 생각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나 빨리 받고 싶은데 근데 남들보다 1년 일찍 18살 11월 9일에 네. 복지카드를 받게 됐어요. 장애인 복지카드. 진짜 딱 운명 같게도 그 뒤에 2010년 11월 9일 딱 써 있더라고요. 그때가 제가 이제 새롭게 태어난 날, 시각장애인으로 한 살이 되던 날이었어요. 예. 맞아요. 근데 어때요? 이제 그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네.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고 어떤 존재에게 네. 나도 나 좀 살려달라고 나 좀 보게 해달라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때 좀 하나님께 기도가 나오진 않던가요? 맞아요. 딱 그때였어요. 네. 이제 학교도 자퇴하게 되고 집에서 누워서만 지냈거든요. 네. 한두 달을. 왜냐면 장애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까 나 앞으로 이제 어떻게 살지? 예. 내 인생 진짜 어떻게 보면 망했구나. 예. 나 남들 다 학교 다니고 나도 이제 좀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나 진짜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 나 더 이상 잃을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한테는 여전히 잃을 게 있었던 건가? 하면서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 예. 아니 하나님이 진짜 있다면 계시다면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나? 네네. 어떻게 저한테 진짜 이러실 수 있나? 아니 저 진짜 어릴 때 그래도 교회 열심히 가려고 했고 저 하나님 이야기 다 안다. 네. 구약시냐? 어떤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한테 살았고 제가 혹시나 중간에 교회에 안 가서 그런 거라면 안 간 애들 진짜 많고 수두룩 빽빽한데 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저에게 이러시냐. 저 그래도 모질게 산 거 없는 것 같고 저 진짜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그 마음 하나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네. 하면서 진짜 계속 원망의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혼자서 밖에 나가겠다고 놀이터 집 앞 아파트 놀이터 가겠다고 네. 나갔는데 잠깐 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익숙하지 않고 방향감각 노하우가 없으니까 나 아파트 놀이터 대체 어딘 거야 막 하면서 막 길을 잃고 예. 이제 큰엄마한테 전화도 하게 되고 큰엄마한테 이제 그냥 어디 아파트 앞에 정자나무 벤치에 데려다 달라 해서 거기 앉아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고
어떻게 진짜 저한테 이러실 수 있냐 어. 계속 생각했던 것 같아요. 수 있어요. 네. 그 와중 해결이 안 됐어요. 근데 계속 그 마음을 품고 저는 이제 집에서 라디오만 듣고 음악만 듣고 네. 그렇게 지냈어요. 아. 그러면서 이제 점자를 배워보는 게 어떻냐라는 이제 큰엄마의 이야기, 큰아빠 이야기가 있어서 생각을 했는데 뭔가 그 당시에는 장애인 하면은 너무 TV 속에서 불쌍하고 예, 예. 안타깝게 비춰지니까 네. 나도 그러면 점자를 배우면 그럼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건가? 네. 그건 또 싫은 거예요. 네. 나 그만 불쌍하고 싶다. 나 장애인이 되기 전에도 스스로 불쌍한 게 싫어서 네. 행복해지고 싶었던 사람인데 왜 그래야 되나 하면서 점자를 배우기가 싫었어요. 네. 저한테도 편견이 있었던 거죠. 네.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근데 큰엄마의 이제 울음소리 어?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부를 하고 네. 이제 라디오를 듣고 방에서 이제 누워서 예. 음악만 듣고 지내는데 예. 그냥 어디선가 그냥 속상한 울음소리 있잖아요. 네. 그게 들리는데 누구의 울음소리인지 딱 알 수 있죠. 예, 예. 뭔가 죄송한 거예요. 예, 예. 나는 큰엄마 큰아빠를 어떻게 보면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나의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나에게 행복을 만들어준 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런 게 맞나? 나도 그냥 큰엄마 큰아빠랑 행복했던 그 시간이 떠오르면서 너무 미안한 거예요. 너무 나를 위해서 내가 나만 바라봤던 것 같다. 그 한두 달의 시간이 나도 힘들겠지만 그냥 그 나를 바라보는 상대는 얼마나 힘들까? 큰엄마가 큰아빠가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힘들 필요가 있을까? 그냥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점자를 배우겠다 라는 다짐을 하고 아는 선생님의 소개로 이제 맹학교에 도서관 선생님을 또 소개받아서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길도 혼자서 익히고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당시 대림동 영등포구에서 저 강북구 수유동 오. 예, 지하철을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연습을 네. 해가지고 혼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점자를 배우러 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에는 이제 집에서 점자만 계속 쓰고 전 한 번 꽂히면은 될 때까지 하거든요. 또 그걸. 열심히 하는 타입이네. 그래도 어릴 때 배우는 것보다는 좀 늦은 나이니까 조금 더 힘들지 않으셨어요? 그쵸. 19살 때 시작을 했으니까 네. 쉽지 않고 어렵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좀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네. 점자라는 게 퍼즐 같네 마치. 예. 그래서 어차피 나 음악은 들을 수 있으니까 그냥 음악을 들으면서 계속 그걸 외워가지고 네. 찍는 것부터 연습했어요. 그리고 그냥 부차 큰엄마 밥 먹는 거 빼고는 진짜 할 게 없으니까 나 이것만 한다, 마스터한다, 빠르게 끝낸다 해서 2주 안에 계속 쓰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가면서 원래 노래 한 곡을 써오라는 거를 그냥 7곡을 써갔어요. 가사를 점자로 네. 써오라고? 네. 그냥 들으면서 계속 쓰고 2주 안에 그냥 한글이 외워지고 쓰는 게 마스터가 됐어요. 우와. 대단하네. 그럼 이제 읽기를 해보자. 읽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면 느껴야 되니까. 네. 그래서 동화책을 주셨는데 읽을 수 있지 하고 읽었는데 하나도 안 읽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렵지? 진짜 다 똑같이 느껴지는데? 네. 큰일 났네. 아니 할 수 있어. 포기하지 말자. 혹시 지금 빛은 느낄 수 있으니까 혹시 빛 때문에 이 점자 읽는 게 방해가 되나? 해서 방에 들어가서 불을 다 끄고 이불에 들어가서도 이제 막 해보고 계속 그냥 만졌어요. 진짜 한 글자도 안 읽힌다. 하다가 2주가 지났을 때쯤 딱 한 글자가 읽혔어요. 그 한 글자를 딱 읽는데 됐다! 하면서 갑자기 성취감이 엄청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한 달이 걸려서 어떻게 보면 점자 1년 동안 걸릴 거라 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 달 동안 점자를 이제 읽기가 된 거잖아요. 네. 나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좀 단순한 면도 있거든요. 책을 읽을 수 있으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공부를 할 수 있으면 다시 대학을 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뭐지? 길이 보인다. 갑자기 이제 또 할 수 있는 것들이 보인다. 예, 긍정적인 생각들이 이제 다 네. 지배하는군요. 예. 그래서 이제 20살 때 저 맹학교 입학하겠다. 네. 남들이 다르게 보이는 것보다는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겠다. 야, 멋진 결정이네. 네. 근데 저는 점자 모르니까 점자가 그 우리가 읽는 글자대 모양대로 점이 찍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또 모양이 다 다른 거예요? 이제 약간 저희 한글은 가령 이정수라고 한다면 예.
이정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느려뜨려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쓰고, 그러니까 모음 이를 쓰면은 이예요. 예. 그리고 정이 지읒 이응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읒을 쓰고 모음 어를 쓰고 이응을 쓰고 느려서 그냥 느려뜨려서 쓰는 거예요. 영어처럼 쓰는. 네, 어. 맞아요. 영어식으로 맞아요, 네. 맞아요. 와, 그런 그래서 식으로. 학교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거네요. 그 점자를 열심히 하셔갖고. 맞아요. 아까도 보니까 뭐 성적 2, 30등 하다가 맞아. 만 원씩 주니까 올라가고. 바로 1등 했던 그 네. 실력이 또 발휘가 됐네요. 아. 그렇죠? 맞아요. 좀 이 집념이 좀 오기가 있어서 아, 그래요. 좀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1년 동안은 다시 점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연습하고 이제 스스로의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가지고 19살 네. 때 처음에는 왜냐면 점자 배우는 것도 진짜 싫었던 게 남들 수능 배울 때 저는 자음모음하고 있으니까 네. 사실 너무 싫었거든요. 진짜 배우는 게. 예.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성취감, 성취 경험, 예. 성공 경험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과 함께 이제 복지관에 가서 취미 생활을 즐겨야겠다. 네. 해서 볼링도 쳤어요. 예. 볼링 치면서 뭐 대회도 나가보고 아, 그래요? 어, 그럼 어떻게 느끼고 해요? 이제 자세만 배우고 아. 이제 내가 그 점 가운데 점만 익힐 수 있게 거기 뭐 붙여놓는다거나 아, 레인지 위에서. 네. 예. 뭐 가이드레일을 통해서 잡고 그 아. 중심만 잡고 아. 이제 굴리는 연습을 계속 하면은 아. 이제 소리도 나고 아. 뒤에서 몇 번 핀이 남았다 아. 알려주면 그거에 맞춰서 이제 또 미세하게 야. 감각이잖아요. 야. 살짝 튼다거나 살짝 또 옆으로 튼다거나 해서 탁탁. 저 진짜 그때 할 때 최고 점수가 230점. 대박. 남들 처음이에요. 잘 치는데? 저도 처음이었어요. 딱 한 번. 근데 대회에 나갔을 때 점수는 140점. 140도 남들 잘 네. 치. 나보다 잘 튼다 무조건. 그때 진짜 그때도 또 오기 아. 될 때까지 한다. 승부욕이 좀 있고 끈기가 있네요. 네, 맞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때 이렇게 재활을 하면서 볼링도 치고 컴퓨터도 이제 네. 들으면서 배웠거든요. 컴퓨터를 할 수 있는 또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건데 여전히 저에게 근데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예. 예. 하나님에 대한 사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런 것도 있었고 외로움, 네네. 나 스스로는 성취 경험 이런 게 생겨서 괜찮은데 이 다른 나의 모습으로 네. 사람들과 내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왜냐면 저는 자신감이 그때는 또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여서 그렇겠죠.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과는 별개로 이제 대화를 지금은 제가 이렇게 그냥 소리가 나는 곳으로 보이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거든요. 네네. 습관적으로. 그냥 근데 그때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고 대화를 했어요. 고개를 숙이고. 왜냐면 내가 다른 곳을 보면 네. 상대가 날 이상하게 바라보지 않을까? 아. 왜냐면 여전히 가정에 대한 그런 다름도 제 마음속엔 풀리지 않았었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복지관에서 저는 이제 1년을 이제 다니면서 고민을 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는 있어도 누군가를 만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떡하지? 난 너무 외로워서 못 살 것 같은데. 아, 나 진짜 사람 없이 못 사는데. 이제 어릴 적 부모님이 집에 안 계실 때도 나의 삶의 원동력은 사람이었는데, 친구들이었는데 사람을 못 만난다는 건 너무 나에게 가혹한데, 하나님 있다면 제발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냥 지나가는 말로 그냥 툭툭 내뱉었어요. 아, 그러면서 그냥 이 삶의 의미가 뭘까라는 뭔가 이상한 철학적 질문을 막 하면서 그 복지관에 약간 직업팀이 있거든요. 네. 저 앞으로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 이걸 묻고 싶어서 예. 그냥 무작정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해주는 거예요. 네네. 막 능력 검사를 하게 되고 상담을 하고 그때도 뭐 이제 상담 시기에 이제 고개를 숙이고 대화를 했어요. 네네. 근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제 웃으면서 저에게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솔아, 왜 이렇게 해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 고개 들어도 돼. 더 당당해져도 된다. 너 그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게 더 이상해 하면서 장난을 쳐주는데 어릴 적 제가 누군가 내 마음의 이 문을 두드리고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조금만 알아주면 나 이 문 열고 나와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었는데 그때 그 시기에는 저에게 그 말 한마디가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선생님이 한마디 덧붙인 게 네. 이제 그때는 이제 상담이 다 끝나고 네네. 이제 너무 감사하다 저도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예. 혹시 한솔이 다음에 교회 갈래?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또 교회요? 내 인생의 교회가 왜냐면 좋게 끝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 막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냥 네. 전 교회 안 갈래요 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 근데 제 마음에 계속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 왜 내 인생에 교회가 이렇게 계속 들어오는 걸까? 예. 그리고 왜 나는 또 가기 싫은 교회가 가고 싶을까? 아. 거절했는데 왜 계속 생각나면서 가고 싶을까? 그곳에는 또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예. 하면서 고민하다가 다시 복지관으로 갔어요. 네. 저 이번 주에 교회 가겠다. 와. 일단은 가보자. 네. 그래 다시 한번 가보고 진짜 이번에도 아니면은 진짜 아닌 거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믿고 가보자. 가고 싶은 이유는 모르겠지만 따라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시 한 5, 6년 만에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교회를 가니까 진짜 너무 사람들도 좋고 네. 너무 그동안 제가 고민했던 또 한 가지가 해결되는 느낌인 거예요. 네. 사람들이 계속 들어오고 내 인생에 예. 어떻게 보면 내 인생에는 좋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행복이라는 그 길로 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은 사실 부모님이 돌아가고 세상에 혼자 남으면서 어떻게 살지 할 때도 큰엄마 큰아빠를 만나게 되면서 또 인생이 끝났다고 시각적인 되면서 생각할 때 사실 어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또 좋은 사람들을 연결되게 되면서 내 인생에는 그 외로움이라는 거를 주변 사람들로 채워지게 만들어지는 기분? 네. 그런 게 그때 20살쯤에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두지는 않네. 네. 그 설교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 예. 라는 그 말이 와닿는 거예요. 그치, 나에게도 고난이 많았지만 한편으로는 축복도 굉장히 많았네. 나는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복이 많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좋은 사람들이 옆에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또 자신감이란 게 다시 생겨나고 또 앞길을 또 새롭게끔 꿈을 꿀 수 있게 바라보게 하는구나. 그게 연결되면서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갑자기 생겨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하나님을 내가 100% 아직 신뢰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다 네. 라는 생각이 그때 처음 들었어요. 예. 20살. 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앙의 씨앗이 자라기 시작한 네. 거예요. 그때부터 19살 겨울부터 예. 교회를 그때부터 꾸준히 나갔어요. 예. 일단. 맞아요. 또 신앙이 자라기 시작했고 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이끄는 동역자들을 보이지 않게 숨겨놓으시면서 네. 형제님을 조금씩 부르셨네요. 네. 그럼 대학 진학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를 좀 숨겨놓으셨던가요? 그쵸. 네. 저는 또 어떻게 참 희한한 게 네. 또 이제 아는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예. 대학교에 가면 기독교 동아리라는 것이 있다. 네. 이제 IVF라고 저한테는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 가면 이제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다. 대학도 어렵게 갔겠네요. 일단 시험 잘 봐서 네, 결과가 맹학교에 좋았나 봐요. 네, 맹학교에 가서 예. 이제 점자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이제 똑같이 국영수사가 공부하고 영어로도 다 공부하는 거죠. 네. 점자도 영어가 네. 따로 있죠. 오. 네. 어. 영어 점자도 그 제가 딱 익혔다는 그 한 달 동안에 예. 영어 점자도 다 익혔어요, 저는. 한 달 동안? 네. 그래서 이제 수학 점자, 이제 영어 점자 그런 걸로 다 공부해서 이제 소리로 듣고 그거랑 소리랑 점자로 같이 이용해서 이제 수능을 똑같이 보고 아. 수학 같은 경우 그때 그 당시에는 암산으로 해야 돼서 암산으로 그래프 막 그리고 천지. 네. 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과에 붙었어요. 아, 그래요? 네. 무슨 과 무슨 이제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이제 경영학과
세학과에 붙었는데 예.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는 시각장애인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내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렇겠네요. 진학하는 학과. 그렇겠네요. 왜냐면 여길 가야 안전하니까.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뭔가 그게 싫은 거예요 그때는. 선생님들도 특수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를 가라고 했는데 그냥 왜 늘 장애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한 길을 가야 되고 우리는 하고 싶어도 하고 싶은 길로 갈 수 없는 걸까? 예. 그런 의문이 들어서 예. 말을 듣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의 말을. 예. 그래서 저는 경영학과 가겠습니다. 네. 경영학과를 시각장애인들은 안 간대요. 네. 왜냐면 남들에겐 흔한 학과가 왜 시각장애인에겐 그럼 흔하지 않아야 되나? 왜냐면 계산기도 많고 그래프도 많고 하니까. 예. 누군가 가야 뭐 다음 사람도 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 경영학과로 가겠습니다 하고 네. 경영학과로 가고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됐어요. 예. 후회를 엄청 했어요. 경영학과 괜히 갔다. 왜요? 어렵죠. 그게 아니고 이게 막 진짜로 그래프도 많고 계산기도 많은데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예. 수능 때도 그 자료가 있으니까. 근데 대학에 갔는데 그걸 지원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거 책이라도 줘야 뭐 공부를 하고 하는데 이거 왜 공부를 할 수 있게 책을 안 주나. 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대학에서의 고난과 시련이 시작됐어요. 캠퍼스 예. 속. 근데 이제 IBF를 이제 들어가게 되고 동시에 기독교 동아리 이런 힘듦에 대해서 이제 예. 처음에는 제가 대학교를 한 학기 다니고 한 학기를 휴학해 버렸거든요. 와, 대학이란 게 뭘까? 이제 교수님들은 이제 시험을 보려고 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능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이제 시각장애인은 점자랑 소리로 듣고 푸니까 1.5배 이런 시간을 더 받고 풀거든요. 네. 근데 안 된다. 안 된다. 더 못한 똑같은 조건에서 풀어라. 처음에 이러니까 형평성에 어긋난다니까. 형평성은 뭘까? 공평은 뭘까? 형평성이라면 모두 다 나한테 씌우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만 눈 가리고 푸는 건데. 그렇죠. 그런 생각도 들고 교재도 나만 없었는데 나만 이제 교수님들에게 교수님 이거 강의 자료만 저에게 주시면 한글 파일로 제가 이거를 변환해서 또 점자로 듣고 풀 수 있다. 그런 걸 설명해야 되고 또 이동해야 되는데 점자 블록이 없으니까 또 이동도 힘들고 이런 캠퍼스 속 어려움 속에서 저는 한 학기를 휴학하면서 난 또 캠퍼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이 고민을 하기 시작했고 이 고민을 IVF 동아리에 나눴어요. 예. 기독교 동아리에. 기독교 동아리. 네. 기독교 동아리에 가서도 사실 좋은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붙여주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학 생활을 그래도 도우미가 처음에는 대학교에서 없었는데 이제 도우미 제도가 또 변형되고 그 도우미를 IMF 친구들이 같이 해주고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너무 좋다. 네 같이 해주고 하면서 저는 막 책도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이 같이 한글 파일로 만들어줘서 이제 공부할 수 있었고 예. 근데 한편으로는 기독교 동아리 이런 걸 나눴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우리끼리만 이렇게 너무 이야기하고 네. 진짜 사실 캠퍼스 속에서 어떤 걸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좀 사실 부족하지 예, 않나? 많이 부족하죠. 라는 생각이 든다. 네. 그래서 왜냐면 이 고민을 이 대학교에서 힘들다,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고민이 과연 장애를 가진 사람 중에 나만 있을까? 라는 고민이 들었고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IBF 기독교 동아리 친구들도 같이 공감을 해주고 거기 간사님도 공감을 해주고 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께 내준 친구와 이제 함께 그 장애인권 소모임을 네. 이제 기독교 동아리 안에서 조직을 하게 됐어요. 장애 인권 동아리요. 네, 장애인권 소모임 처음에는.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이 캠퍼스 속에서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분명히 많을 텐데 네. 어떻게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실천을 할 거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캠퍼스 속 장애인 친구들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죠. 캠퍼스 속 장애인 우 찾기. 네, 예. 장애 학생 찾기. 예. 왜냐면 이 어려움이 분명히 다들 겪고 있을 거다라는 예. 생각을 가지고 이제 찾아다니면서 말을 걸고 네. 이제 대화를 하고 이제 밥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고 비슷한 어려움들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예, 많이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근데 이러면서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기독교를 믿는 친구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네. 장애 학생은 그러면서 그냥 장애인권 동아리를 따로 만들게 된 거죠. 기독교 동아리에서 벗어나서. 네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권 동아리를 만들고 그 4명이서 시작했던 동아리가 나중에는 40명까지 오. 불어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캠퍼스 속에서 뭔가 이렇게 활동하고 실천하고 할 수 있는 그 즐거움, 만들어짐이 저는 또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그때 사실 생각이 들었죠. 하나님께서 또 만들어 주셨구나. 또 나에게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이 캠퍼스 속에서 또 어렵게 힘들게 살고 있는 또 장애 학생들을 모아주셨구나. 네네. 그래서 그 장애 학생들을 모아서 우리의 이야기를 또 학교에 이야기해서 학교가 정말 많이 변했거든요. 예. 갈 수 있는 곳도 저희가 뭐 휠체어를 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단밖에 없으니까 갈 수가 없었어요. 예. 그럼 경사로를 만들어 주세요. 네. 이야기를 해서 경사로를 만들고 점자 블럭을 만들어 주세요. 시각장애인도 캠퍼스 속에서 다닐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점자 블럭이 만들어지고 휠체어 뭐 막 이런 것들도 예.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 이게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나에게 사람을 계속 옆에 두게 해주셔서 진짜 가능하게 하셨구나. 네. 이런 감사함이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럼 그 동아리는 학교에서만 활동했어요? 뭐 다른 활동 외부적으로는 활동 안 하고? 2019년에 이제 제가 이제 그 대외 활동 프로젝트 중에 네. 장애 청년 드림 팀이라고 해서 우리가 장애에 대해서 한국 외에 다른 나라, 다른 지역을 가서 알아오자라는 프로젝트인데 저는 그 당시에 계속해서 경영학과를 이제 졸업을 앞두고도 고민이 되는 게 나 이제 어떤 취업을 해야 되지?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아 진짜 너무 직업이 한정적이다. 한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공무원, 교사, 뭐 사회복지사, 안마사, 뭐 음악가 이 정도 이 정도도 진짜 거의 100%가 정말 종사할 정도로 직업의 폭이 좁은데 이거를 주제로 뉴욕에 가보자. 뉴욕은 장애인들이 다양하게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단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우리는 주제로 잡고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면접을 보고 이제 지원을 받아서 8박 10일간의 뉴욕 원정이 2019년 여름에 시작된 거예요. 네. 가서 뉴욕 가서 어떤 것들을 느꼈어요? 이제 인터뷰들을 진행하는데 네. 진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곳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예. 뭐 진짜 시각장애를 가지고 애널리스트를 하는 분도 만났고 네. 이제 휠체어를 타고 이제 갓 대학을 졸업한 우리랑 비슷한 한국인이었어요. 한국인들이 또 거기서 다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다양하게. 네. 한국인이 이제 거기에 가서 자기는 직업 걱정 없다. 왜냐면 자기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자기가 한국에 살 때는 다들 자기를 불쌍하게 바라보았는데 네네. 이곳에 오니까 안녕 막 하면서 다양한 일상적인 이야기 속에서 그냥 자기가 평범한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되면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네. 용기란 진짜 평범함 속에서 오는 걸 수도 있겠구나라는 네. 깨달음과 함께 다양함 속에서 진짜 종사하는 사람들, 뭐 도슨트 박물관에서 이제 투어를 시켜주는 시각장애인들도 있었고 또 어떤 직업센터에 갔는데 거기서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싶다고 하면 그 직업을 다 같이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하면서 모두가 설계를 같이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기관사를 하고 싶어? 기관사? 장애인이 할 수 있게 기술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고민하면 돼. 마인드가 이건 거예요. 의사? 의사 할 수 있지 왜 못해? 이제 한국에서는 의사 어떻게 하겠어 힘들지 네. 라는 거 보면은 거기서는 의사 할 수 있어 너도 같이 고민해보자. 약간 이런 마인드니까 방법을 계속 고민하는 그 속에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계속 생겨나는 거죠. 직업들도. 예. 그럼 나도 한국에 가서 유튜브를 해봐야겠다. 나도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디어가 생겼군요. 네. 고민만 하지 말자. 네. 어려운 건 당연히 어렵겠지. 어려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나가 보자. 예. 그 방법 속에서 계속 고민을 하면은 뭐든 되지 않겠냐. 고난은 뭐 누구에게나 없겠냐 사실. 하면서
뉴욕에 갔다 와서 이제 8월 말에 이제 돌아오고 10월 5일에 첫 영상을 찍었어요? 올렸어요. 아, 올렸어요. 네. 그럼 맞아요. 과연 뉴욕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얻어서 이 원샷 한솔이라는 채널을 만들게 됐는지 저희가 영상 몇 가지 좀 준비했거든요. 함께 볼까요? 네. 저 정수 아니야? 아니죠? 여긴가? 부끄럽다. 실제 내 모습은? 아 목말라. 아. 그냥 바로. 너무 자연스러운데? 시원하다.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에서 골 때리는 순간 여기 점자가 있네? 점자 읽어봐야겠다. 뭐야? 점자 굉장히 뭐야? 점자 뒤집혔어. 물구나무서서 읽어야 돼. 뒤집어놨어. 전체가 뒤집혀 있어. 우리 모르니까. 붙이는 사람이 모를 수 사람이 있으니까. 모르니까. 그럴 수 있어. 예. 점자를 이렇게 읽어야 돼. 아니면 물구나무 서야 돼. 여기도 뒤집혔어. 씨. 다 뒤집혀 있네. 세상에. 장애인 화장실. 저런 거 신경 써야 돼. 점자가 뒤집혀서 착살났어. 근데 가장 최악인 건 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점자가 뒤바뀐다면? 뒤바뀌. 와. 큰일 나네 진짜. 진짜. 시각장애인이 컵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 어떤 컵라면인지는 알고 먹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 점자가 있어요. 참깨 라면. 이렇게 완전 다 알 수 있어요. 분말 스프, 참기름, 계란. 라면 끓이기 전에 참깨 컵라면에 라면은 점자 스프와 계란. 있어야죠.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물 조절. 원래는 물 조절. 컵라면에 뜨거운 물에다가 손가락을 좀 희생했었는데요. 21세기잖아요. 지금 어떻게? 비상해보기. 짠! 기계의 짧은 선하고 물선하고 딱 맞아요. 이제 귀에 집중. 갑니다. 오. 근데 이게 작은 컵라면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나는 대식가인데. 참기름을 젓가락으로 사사사사사사 컵라면 맛집 완성. 이야. 진짜 숄츠 영상들인데. 네. 기발하네요. 네. 아주 잘하는데요. 아니 진짜 이렇게 더듬더듬해서 우리는 가린다고 늘 생각하는데 네. 그냥 쭉 가시네. 외우는 거예요? 네, 제가 익숙한 길에서는 이제 익숙하니까 맞아요. 그곳에서는 이제 제가 아주 잘 다니죠. 그래서 맹학교에서도 다들 선생님들이 물론 뛰지 말라고 하지만 네. 아주 다들 뛰댕겨요. 어머. 지팡이 없이도 다들 지팡이 없이 다니고 예. 왜냐면 거기서는 우리가 눈 감고도 다닌다. 약간 이 말이 진짜 거기서 딱 맞는 것 같아요. 왜 능숙하면 안 보고 피아노 치듯이 그쵸. 뭐 그쵸.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런 진짜. 거네요. 진짜 그런 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무협 영화 보면 네. 맹인 검객들 나와가지고 네. 눈 했는데 막 사과 막 자르고 막 네.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아니 잘못하면은 그건 영화잖아요. 잘못하면 정수님 절 자른다고요? 아이고. 전 항상 약간 잘림의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네. 아니 어디서 이런 아이디어를 좀 얻어요? 그냥 일상 생활 속에서 저는 그냥 제 일상에 좀 집중을 하는 편이고 네네. 그냥 늘 약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이거 하다가도 이거 내 인생에서 참 어떻게 보면 달라진 나의 인생이잖아요. 이 달라짐이 참 감사하기도 하고 다시 할 수 있음에 다시 하는데 방법만 달라졌네. 이런 것들을 계속 하나하나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이제 시작을 하려고 결심을 했지만 막상 네. 하려고 하면 지금 누군가 찍어줘야 하고 네. 편집도 해야 하고 네. 뭐 지금 자막도 넣어야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할 일이 굉장히 많을 것 네, 같은데 네, 네. 어떻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같이 함께 했던 친구랑 예. 이제 그 친구가 이제 찍어주고 편집을 하고 예. 저는 촬영하고 기획을 하고 네네.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처음 했던 친구는 같이 함께 못하지만 네. 이제 다른 친구랑 같이 해가지고 똑같은 네. 방법으로 아. 그리고 이제 때로 이제 목소리만 나오는 영상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귀로 듣고 네. 그 핸드폰 소리로 몇 분 몇 초인지 나오거든요. 그걸 들으면서 제가 스크립트를 써요. 몇 분 몇 초에서 잘라. 예. 몇 분 몇 초부터 몇 분 몇 초 삭제. 그 다음에 이어지게. 스스로 저도 이제 귀로 듣고 편집하는 방법을 조금 머릿속에서 익혀서 편집을 네. 하는군요. 그림 보고. 말이랑 이어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제가 찍었으니까 제가 했던 행동이니까 다 기억해요, 저는. 그래서 이 행동 이런 의도였지. 그럼 제가 더 잘 알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 살려주고 꼭 살려주고 하고 편집자한테 넘겨요. 예. 그런 방법으로. 사실 유튜브가 굉장히 감사하는 게 진짜 유튜브를 통해서 예. 아까 컵라면에 점자가 있었잖아요. 예. 원래 없었어요. 진짜? 작년에 생긴 거예요. 그죠? 네, 없었어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컵라면에 점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너무 불편하다 막 이런 그렇지. 거를. 이게 신라면인지 참깨라면인지 뭐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구독자님들이 다 라면회사에 보내줬어요. 어머나. 생겨야 되지 않겠냐. 어머나. 그런 제안들을 통해서 이제 저도 같이 이렇게 검수도 하고 이제 어떤 한 회사는 검수도 하고 같이 내놓고 그래서 진짜 몇몇 회사에서 이제 점자로 예. 컵라면에다가
글자를 쓰고 물선도 밖에다가. 물선도 밖에 만져줘요. 안 그러면 안에 손가락을 그렇죠, 넣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요런 것들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렇네요. 이런 컵라면과 진짜 사실 책도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 덕분에 오늘 이야기한 이런 이야기들을 사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깊이 있게 전달할 수 있었고. 아니 저는 무엇보다 저 지하철에서 지금 점자가 다 거꾸로 꽂혀 있다는 거. 네. 말대로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반대로 꽂히게 되면 큰 정말 난감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굉장히 난감하죠. 예,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을 직접 같이 한 게 아닌가 봐요. 좀 뭐 꽂은 분들이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보고 네. 뭔지 모르고 그냥 꽂으라니까 꽂은 걸 네. 텐데 거꾸로 꽂혀 있었다는 것도 일반 사람 모르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그럼 10만 구독자가 달성이 됐고 네네. 10만 구독을 하게 되면 이제 실버 버튼이라는 네. 사실 별거 아닌데 괜히 기분 좋게 만드는 그렇죠, 그렇죠. 진짜 별거 아니거든요. 맞아요. 진짜 그냥 메딘 차이나 저기 그냥 만들면 되는 건데 그냥 우리도 그거 받았을 때 축제했잖아. 우리 다 사진 찍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 네. 실버 버튼도 뭐 실버 버튼은 좀 다른가요? 어떻게? 처음에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점자 실버 버튼, 점자로 문구까지 싹 된, 그리고 편지까지 점자로 된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이걸 보내주겠다고 했거든요. 제가 네. 요청을 해가지고 점자로 보내주세요 해서 오케이 해가지고 보내준다고 해서 처음 실버 버튼이 도착해서 딱 언박싱을 하는데 네. 기대감을 가지고 딱 만지는데 없지. 점자가 없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말도 안 돼. 기성품 보내줬네. 했어요. 그래서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다. 사람들도 영상을 보고 이건 말도 안 된다 해서 다시 요청을 했어요. 네. 다시 오케이 하고 보내주는데 오돌토돌해서 점자가 있었어요. 예. 읽었더니 영어로 점자가 오타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라고 저기 프리센티드가 됐어야 되는데 네. P가 빠져서 리센티드. 그리고 원샷 한 솔이어야 되는데 앞에 O가 빠져서 네샷 안솔. 안습이다. 그래서 이거 참 이거 리센티드가 뜻이 안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떻게 그래서 구글에다 다시 연락했어요? 다시 사람들도 다시 받아라. 다시 연락을 했죠. 뭘 다시 보내줘요? 다시 오케이. 대신에 잘못된 점자 실버 버튼 돌려보내줘라. 치사하게 그냥 굳이 뭘 돈도 많을 텐데. 돌려보내라고. 치사하게. 그래서 오케이 해서 직접 뭐 어디로 뭐 다시 가서 또 보냈어? 보내야 돼가지고 그것도 또 보내래? 힘겹게 가가지고 아유, 더러워. 점시럽게. 그거를 이제 해가지고 거의 6개월 만에 다시 받았어요. 네. 점자로 된 실버 버튼 드디어 세 번째 만에 네. 점자로 된 문구와 편지까지 해서 다 실버 제대로 버튼을 된 게. 받았죠. 이야. 그때 기분이 어땠어요? 그땐 째졌죠. 진짜. 그때는 성취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네. 진짜 대단히 받길 잘했다. 오. 그것도 사람들 덕분에. 시각장애인으로 산 지 이제 10여 년 넘었죠? 13년 13년. 됐어요. 네. 그 비포와 애프터의 내 삶의 변화 네. 차이가 분명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저는 굉장히 오히려 시야가 넓어진 것 같아요. 제가 중요한 제가- 얘기네요. 제가 오히려 제가 최근에 책에도 쓴 건데 네. 그때는 눈을 봤지만 나는 제대로 보지 못했던 것 같다 라고 생각한 게 참 그때는 일상의 것들에 감사함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보면 당연히 생각하고 그냥 소홀히 하지 않았나? 오히려 참 여러 개를 보고 있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 것들이 참 많아요. 네. 왜냐면은 그냥 스치듯이 봤기 때문에 네. 그것들이 저에게는 당연했거든요. 예. 눈을 보는 게, 이것들을 바라보는 게 예. 자세하게 볼 필요가 없었어요. 예. 그 모든 것들이 참 당연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 같고 그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게 참 시각장애를 가지고 나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축복인 것 같아요. 그때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을 지금은 바라볼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궁금하기도 해요. 때로는 그 큰엄마 큰아버지의 얼굴, 나 자신의 얼굴. 예, 예. 조금 더 자세히 봐둘 걸. 뭔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이게 사람이 자세히 본 거랑 되게 그냥 대충 본 거랑 눈이 보이지 않게 되면 기억에 남는 그 선명도가 다르거든요. 그래. 그래서 나는 그때 보고 있었지만 나는 보고 있지 않았다 라고 제가 책에다가 진짜 썼어요. 이 모든 것은
그러니까 당연한 게 아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정말 큰 축복일 수가 있다. 네. 라고 저는 맞아요 생각합니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정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게 됐네요. 네. 아유.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우리 한솔 형제님께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저에게 그냥 계속해서 앞으로 행복을 향해 행복을 찾아나가게 해주는 뭔가 든든한 존재? 네. 철로역정 아세요? 네, 알죠. 그러니까 저는 그 책을 보면서도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를 느낀 게 참 고난과 시련이 많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진 않으셨고 또 저를 통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게 함으로써 캠퍼스를 변화시켜 주셨고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하게 해주면서 세상에 뭐 없던 것들 점자 컵라면이면 컵라면 뭐 세상의 시설 그리고 위로를 어떻게 보면 전달하게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존재. 뭐 예전에 저도 신앙이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그냥 그것만큼은 명확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는다. 예. 그냥 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거는 제가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이제 앞으로 비전이 있다면 어떤 비전이요?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것들을 계속 하면서 보여드리고 싶고 제가 하는 모습들을 또 통해서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으면 좋겠고 이 세상에 사실 여전히 장애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아직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시설들이 환경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겠네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리면서 좀 변화해 나가고 누구나 살기 좋은 세상 만들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 나가는 세상이 되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을 위해서 쓰임을 받아야죠. 이제 네. 할 일이 많겠어요. 아유, 오늘 마지막으로 굉장히 울림이 있는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우리 수지자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시종일관 밝게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이 그래요. 이게 유튜브가 잘 되시는 이유가 이게 너무 극명한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 그 혼자 남아서 밥을 먹는 그 어린 우리 한솔 씨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미어지는데 그 얘기도 밝게 하시고 네네. 시각 장애까지 얻으셨는데 그 모든 거를 다 또 다른 장애인을 위해서 그래요, 또 그래요. 쓰시고 유튜버로 사람들이 감동을 주시고 정말 잘 된 데 이유가 있구나 싶고 저도 이제 유튜브로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정성씨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저는 오늘 아까 그 자세히 본다는 게 집에 가서 좀 나도 좀 자세히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요. 이게 익숙해진다는 게 참 무서운 게 제가 원래 사람 보면은 되게 변화된 것을 되게 금방 캐치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 아내랑 보낸 시간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날 뿌염을 하고 왔는데 내가 그걸 눈치 못 채고 있더라고요. 뿌염을 원래 눈치를 채? 뿌염 눈치 챘었어요? 눈치. 근데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어떻게 그래서 하려고? 좀 뭐랄까 자세히 봐야겠다. 자세히 내가 너무 익숙해져서 그냥 대충 보고 있었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이제 좀 자세히 좀 보려고요. 오늘 정말 중요한 얘기네요. 전 이 말이 굉장히 오래 저에게 남을 것 같아요. 비로소 시력을 잃고서야 시야를 넓히게 되었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오래 남을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시력을 잃고 얼마나 힘들었어요라고 질문들을 많이 할 텐데 그 이후에 더 얻은 것이 많다는 얘기가 저에게 굉장히 마음이 울렸고요. 우리 한국 사회가 사실은 가장 많이 잘못 쓰는 표현 중에 틀리다와 다르다를 혼동해서 쓰잖아요.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인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틀려? 뭐 이렇게 잘못도 쓰잖아요. 그리고 다른 것이 틀리다라고 굉장히 우리는 교육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사회가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정말 다양한 것이 세상에 존재하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이 세상이 변화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으로 그래서 하실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라면에 점자로 이름을 새기는 일을 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님을 통해서 또 이 채널을 통해서 이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미국은 설계를 할 때부터 휠체어가 어느 길을 갈 것을 정해놓고 설계를 먼저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사회도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무엇을 만들 때 점자는 어디에 들어가야 하고 휠체어는 어느 길을 동선을 따야 되는지 그것부터 정하는 사회가 앞으로 곧 오지 않을까.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 한솔 형제가 바로 앞장서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어지신 임무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앞으로도 채널 저희도 관심 있게 보고 그렇게 활동하실 우리 형제님을 저희도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간증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